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자쌤과 놀다 보면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월 보름이 정월달을 가까이 와 있고요.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정월 대보름 놀이 중에서 풍물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두 분 선생님 모시고 하는데, 자, 한 분씩 각자 우리 안남에서 오셨어요. 두 분 다요. 각자 소개를 좀 하실까요? 먼저. 네, 안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조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명숙 선생님. 또. 네, 안녕하세요. 안남에서 귀촌한 지 지금 한 7년 차 접어들고 있는 임진숙입니다. 네, 임진숙 선생님 귀촌한 지 7년 차고요.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어쨌든 안남은 이제 농업 지역이니까 주로 이제 농업인들이 생활하는 지역이고요. 여러 가지 농촌 공동체 활동도 옥천에서 뭐 활발하게 되는 지역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 살아온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소개가 좀 짧았는데 우리 조 선생님께서는 어떤 농사를 주로 지시나요? 주로 이제 밭작공류하고 작게는 이제 포도밭을 지금 포도하우스를 지금 포도 농사를 지금 짓고 있고요. 그리고 뭐 농사를 지으러 제가 여기 옥천에 온 것은 한 27년 정도 됐어요. 처음에 이제 농사 지려고 내려올 때 마음은 좀 내가 좋은 걸 농사지어서 먹고 요 쉽게 말하면 자연인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에서 내려왔는데 실상 내려와 보니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농사짓고 살고 있어요. 밭작물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장 담그는 철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메주 농사도 많이 지셨죠. 네, 저희가 콩 농사를 지면서 지금 현재 이제 메주를 만들고 장을 담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콩을 농사를 지어서 판매를 하려고 하니까 가격이 너무 낮아서 그래서 이게 돈으로 연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 몇 분이 모여서 이 메주를 담아서 이 콩으로 메주를 써서 메주도 판매하고 장도 판매하고 그래서 겨울에 거의 농한기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겨울에는 저희들이 또 할 일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농사를 지어서 실제로 이제 뭐 소규모 가공이라 그러면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연히 또 가공인데 또 가공이라고 하기에는 또 그렇고 그런 이제 농사를 지어서 메주를 만들고 장도 담고 뭐 그렇게 살고 있죠. 네, 뭐 농가 수입도 되죠. 약간 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이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확보하고 그걸 보급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또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조 선생님을 알아온 지가 꽤 되는데 그 정도 소명감으로 일을 해오신다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진숙쌤은 또 아이들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사회활동 많이 하시죠? 네. 네, 어떤 걸 하시나요? 저 소개 좀 해주시죠. 주로 안남에서 하는 활동 말씀이세요? 네, 예. 저는 이제 처음에 안남에 귀촌을 하고 나서 이제 마을 분들하고 좀 잘 어울리고 이제 잘 관계를 맺고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제 마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많이 이제 거절하지 않고 함께 하겠다고 많이 이렇게 하게 되면서 풍물도 하게 되고 배바우 장터도 하게 되고 이제 배바우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위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운영위로 활동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했었고 마을에서 그 산수와 권역의 그 안남 배바우 공동체 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4년 가까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그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또 풍물패에 네. 함께 하고 있죠. 네, 풍물을 처음 이제 기촌에서 들어와서 풍물을 배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풍물단이 있다는 걸 알고서 이제 아이들하고 함께 풍물단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풍물놀이라고도 하고 사물놀이라고도 해요. 이게 사물놀이라고도 요즘은 더 많이 부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물하면 첫째 깽가리, 네. 또 네 가지요. 얘기해 보시죠. 북, 장구, 징. 이렇게 사물 네 가지를 주로 북, 장구, 징, 깽가리 네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사물놀이. 근데 이제 요 사물놀이라는 용어가 뭐 옛날부터 있긴 하지만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 대중화된 거는 40년 정도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제 김덕수 패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이 옥천 출신이에요. 사실은 옥천 막지리가 고향인데 수몰 지역. 근데 이분이 80년대 이게 사실은 이 풍물을 일제도 뭐 탄압을 했지만 과거에 이제 어떤 독재 정권도 이걸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풍물이 이렇게 즐기우려는 거를 그렇게 별로 이렇게 정부에서 억제하는 기조로 갔는데 김덕수 씨는 다행히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이게 예능인, 뭐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예능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4명만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험한 사람으로 보지 말라 이런 뜻으로 네. 사물이란 말을 아주 적극적으로 썼대요. 사물놀이란 말을 4명만. 그리고 외국에 가도 사람이 많이 가면 돈이 많이 드는데 딱 4명만 가면 되니까 비용도 얼마 안 들고 전 세계에 우리 풍물을 이렇게 전파하는데 굉장히 국익에 기여한 분이거든요. 굉장한 분이긴 한데 어쨌든 북징 장구, 꽹가리 이게 이제 사물이지만 풍물이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속어도 들어가고요. 네. 속어도 들어가고 이 또 정말 중요한 게 잡색이라고 하거든요. 잡색은 뭐냐면 이제 바가지 두들기고 지게작대기 두들기면서 가고요. 뭐 이렇게 뭐 바가지를 이게 뭐 용어가 적절한지 모르지만 등에다 끼고 꼽주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각가지 자기 나름대로의 아주 다양한 창의성으로 자기 모습을 나타내면서 이 풍물을 따라가면서 노는 사람들이요. 네. 그 남자가 여장을 하고 네. 여자가 남장을 하기도 하고요. 아주 이 잡색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포수도 등장을 하고 막 별 모습이 다 나와요. 근데 이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풍물놀이 또는 풍물굿 이렇게 불렀거든요. 굿.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사물놀이에서 뭐 사물놀이 틀린 말은 아니죠. 네. 표현 방식이 이제 4가지 악기를 중심으로 한다. 이런 방식이고 풍물하면은 잡색이 아주 왜 그러냐면 잡색이 있어야 동네 사람이 다 참여를 해요. 그렇죠. 네. 풍물만 하면은 뭐 장구 2개, 북 2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10명만 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 이제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참여하려면 전부가 다 잡색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당에서 전부 다 춤판이 벌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풍물놀이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해오고 있고 정월에 제일 많이 노는 풍물놀이이기도 하고요. 자, 이 얘기를 하고 또 본격적으로 우리 수다를 얘기하기 전에 음악을 한 곡 또 준비한 음악을 듣고 또 이야기를 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전에 드리려고 했었던 노래였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들려드리지 못한 노래였습니다. 네, 이문세의 옛사랑 들려드리고 오겠습니다.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밑 불빛들 켜져 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연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지나온 내 모습 모두 거짓인가.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때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 사랑이란 게 지겨울 때가 있지. 내 맘에 고독이 너무 흘러 넘쳐. 눈 녹은 봄날 푸르른 잎새 위엔 옛사랑 그대 모습 영원 속에 있네.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에 덮여가고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예. 예. 옛사랑 듣고 왔습니다. 자, 북물놀이 이어가겠는데요. 동네에서 일단은 우리 동네에서 정월달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농번기에도 하는데
우리 전통적으로 농산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풍물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가까운 게 없죠. 그리고 우리 국민의 거의 뭐 98% 이상은 뭐 농민이었고 과거에 지금 와서 이제 농민 인구가 뭐 5%도 안 되는 실정으로 와 있지만 전혀 그 반대 현상이 있었죠. 이 풍물놀이를 어떻게 접하면서 우리 동네에서 접한 거 먼저 좀 어릴 때 접했던 그 풍물에 대한 인상을 좀 한번 얘기해 줘 보실까요? 어릴 때다기보다는 그 청년 시절에 배운 거죠. 아, 청년 시절에. 네. 청년 시절에 그 제가 풍물을 접했을 때는 북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북소리. 그 북소리를 들으면 왠지 막 그 뭔가를 행동하고 싶고 뭐 이렇게 북소리를 들으면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면서 이제 풍물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뭐 청년들 그때가 아마도 전두환 시절이었나? 그때 한참 그 풍물에 대한 그 관심도가 높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때 이제 직장에도 그렇고 뭐 이런 그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그때 풍물을 많이들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풍물을 처음 접했는데 그 북을 치면서 사람이 기운이 난다? 뭐 이런 생각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 풍물을 치면서 마음의 위안이 됐다고 하죠. 막 그 젊음에 발산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을 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북은 이제 신금을 울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전쟁터에서도 북을 쳤잖아요. 죽을 줄 모르고 뛰어나가요. 북소리를 들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 마음을 울리는 이 힘이 대단하죠. 우리 임 선생님은 저는 이제 어릴 때 네. 생각에 그 정월 대보름이 되면 동네에서 이렇게 풍물을 치시면서 이렇게 길놀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쌀을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퍼가지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풍물을 쳐주고 가시면 엄마가 쌀을 이렇게 담아서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되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명난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은 뭐 이렇게 집안에 그런 것들을 잡기나 이런 것들을 좀 물러가게 하고 집안의 털을 밟아준다는 뭐 그런 의미도 된다고 들었는데 네, 그런 어릴 때 경험이 있었고 저도 사실은 풍물을 좀 기회가 되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기회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안남에 들어왔을 때 이제 풍물단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요.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죠. 맞아요. 지금 뭐 이제 우리 임 선생님께서 쌀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은 집에 액매기를 하러 집집마다 들리는데 네. 그때 쌀이니 돈도 내놓고 쌀을 뭐 내놓고 그러죠. 근데 이 쌀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진짜 돈과 버금가는 거죠. 뭐 돈, 금 뭐 이런 것처럼 쌀은 가장 소중한 그 식량이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쌀과 교환하던 시대니까 쌀이 그만큼 중요하죠. 그 쌀을 걷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공유 자산이 되잖아요. 네. 그게 공동체의 자산이면서 지금 말로 하면 이게 사회적 자산이기도 해요. 뭐 소셜 캐피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사회적 자산이 모아지면서 그게 다시 우리 공동체가 그게 운영이 되는 그 윤활유 역할을 해요.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걸 나눠주기도 하고 또 그걸 잔치용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요. 그 역할을 충분히 했죠. 저 쌀 얘기하니까 정말 저도 새롭네요. 이게 이제 이 생산 활동과 풍물이 깊은 연관이 있어요. 두레나 품앗이, 두레 풍물이라고도 하죠. 두레나 품앗이에 얽혀 있는데 이때 풍물을 앞세워서 이 생산적인 노동을 할 때 쓰잖아요. 두레나 품앗이 이야기를 이 단어가 나오면 또 우리가 또 할 얘기가 또 한마디씩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제가 그것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해 본 건 없는데 이게 풍물을 하면서 그 나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동화되고 풍물 속에서 이제 조금 전에 그 뭐 어렸을 때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에 그 마을에서 하거든요. 풍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정월 대보름놀이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잘 모르고 이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그럴 수 하니까 있죠. 따라하고 예. 그리고 뭔지 모르고 하면서 그래도 이제 느끼는 거는 왠지 이분들한테 정월 대보름에 복을 빌어 드린다. 뭐 그 이상의 어떤 깊이 있는 거 잘 모르고 지금 어쨌든 좋은 일이니까 한다. 이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우리 아, 선생님도 저도 뭐 둘에나 그것에 대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마을에서 저는 이제 이제 도서관이 어쨌든 이제 공동체로서 마을에서 아이들 함께 키우고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도서관에서 모내기를 할 때나 이제 추수를 할 때나 이럴 때 이제 풍물단에서 한 번씩 그렇게 풍물을 쳐주거나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보면은 어쨌든 한 해 농사를 잘 되게 빌어주고 함께 아이들이 이제 모내기나 이런 거를 할 때 그렇게 해주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정서가 네. 아이들한테 너무 좋죠. 네. 또 이제 우리가 풍물을 배우고 이제 마을 공동체 활동 중에 아주 꼭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 전통적으로 이게 삼국시대부터 유래를 찾기도 하는데요. 그럼 그때부터 해왔다면 이게 엄청난 역사인데.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현대사의 산업사회 시작되면서 이 풍물을 이런 문화가 많이 이제 좀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만 드리면 옛날에 이제 이런 뭐 채취 경제나 수렵 시대에서 농사로 전환되는 역사적 기점에서 풍물이 정말 이 두레나 금방 품앗이 얘기한 것처럼 이 농업과 풍물은 절대적으로 이게 밀착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과학영농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병충해가 오면 그냥 하늘에 비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비는 거예요. 그 외에 또 하나의 방법은 마을에서 제일 연장자, 나이가 제일 많은 분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을 공경하는 문화는 내가 잘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뭐 너튜브에서 봐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더라, 뭐 농약을 친다더라, 또는 뭐 천연약재를 쓰면 뭐를 타서 무슨 뭐 계피가루를 넣고 뭐 목초액을 넣고 섞어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 한다더라. 이거를 누구한테 안 물어보고 아는 거예요. 네. 옆집에 안 물어보고도 내가 이미 박사가 돼 있어요, 다. 얼마 전에 저 누구를 만났어요. 귀촌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과일 농사를 짓고 있는데 동네 사람한테 물으러 다니니까 잘 안 알려주더래요. 그래갖고 자기가 유튜브를 밤새도록 공부를 한 달간 했대요. 볼만한 프로를 다 봤대. 이제는 안 물어봐도 된대. 다 알아버렸대. 너무너무 자세하대. 네. 그래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 공동체가 사실은 이게 과학영농 하면서 이 수준 이제 이게 동전의 양면이지만은 농촌 공동체가 또 와야 되는 또 역할을 그 과학영농이 또 일정 부분 하는 결과도 있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정말 하늘에 빌든가 네. 제일 나이 먹은 동네 어르신 쫓아가서 묻는 수밖에 없거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이 재래의식, 이제 풍물은 재래의식, 풍년을 기원하는 거예요. 농사 짓기 전에는. 그러니까 농사 추수 후에는 감사의식, 감사의식으로 재래의식과 감사의식. 그러니까 농사 짓기 전에는
이제 그런 풍년을 기원하는 재래의식이고, 농사 추수 후에는 추수에 감사하는 감사의식으로 재래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풍물과 노래와 춤, 예. 이게 이제 삼박자가 일체가 되는 거죠. 풍물단이 있으면 노래와 춤이 됐죠. 제가 이제 안남 지수리에서도 마을 축제를 그 15년 전에 했는데, 그 동네 분들이 민요를 한 가닥씩 다 할 줄 알아요. 네. 춤을 다 이제 노래와 춤을 출 줄 아는 거예요. 와, 너무 행복했어요. 그 속에 가서 이제 마을 축제를 만드는데 아무 분이나 노래를 시켜도 툭툭툭툭 나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런 이제 그런 현상들을 저도 이제 다니면서 보고 그랬어요. 자, 그 정월달이면은 이제 마을에서 마을 입구에서 이 또 당산제를 지내는데, 이 당산제는 역시 풍물패가 리드를 하죠. 마을을 그렇죠. 돌면서 네. 또 그 당산제를 지낼 때 거기에 뭐라 그러죠? 당번이 있어요. 해마다. 있어요. 예, 그분이 주관을 해요. 근데 그분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어디 뭐 상갓집도 가지 않고 타마을도 가지 않고 네. 몸을 지금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걸 뭐 안남에서도 있나요? 그게 이제 마을 전체로는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마을 구석구석 작은 마을 단위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우리 마을에도 이제 그 탑제를 하는데요.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한 분씩, 그분 이제 정해지면 이분은 그 며칠 동안은 어쨌든 부정한 데를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조심하고 마을의 모든 사람의 안녕을 기원하는 이분이 이제 제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조심하시고 그 때가 오면 이제 그분이 제주가 되는 거죠. 맞아요. 제주.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재래의식에 그분이 주관한다고 해서 제주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예. 제주라고 해서 그랬죠. 굉장히 신성한 의식을 갖고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한 다음에 우리 마을의 안녕과 농사의 무탈한 농사를 기원하고 가족의 건강도 빌고 이랬죠. 네, 말씀하신 거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네. 저희 고향 마을에는 그 장승제가 있거든요. 장승제 그렇죠. 청량에. 예, 장승제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를 베는 사람인가요? 아니면은 그 재래 의식을 주로 지내는 분이 또 뭐 마음을 부정하게 하지 말고 또 이렇게 좀 올바른 좀 깨끗하게 좀 며칠간 지낸 다음에 이제 제사에 임한다고 또 듣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마을제라는 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래도 장승제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 때 이런 문화를 없애려고 하다가 그 문화를 없애려고 하던 사람이 이제 또 막 부정이 타서 발병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계속 이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추긴 했습니다만. 맞아요. 아유, 좋은 경험을 했네요. 우리 재석 씨가 20대인데도 이런 걸 이렇게 대단하셔요. 경험을 했네요. 맞습니다. 청량에서 또 보고 들은 얘기, 본 얘기를 해줬어요. 그 우리가 이제 앵매기 타령이라는 민요가 있어요. 네. 있죠. 혹시 기억나요? 있죠. 선생님 한번 조금 불러줘보세요. 매우 쑥스럽습니다. 어루애기야, 어루애기야, 어기영차 애기로구나, 이렇게 하죠. 그죠. 정월 2월에 드는 애근 3월 4월에 맞고 3월 4월에 이렇게 불러나가는 네네. 거죠. 이게 결국 이 앵매기 타령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농경 문화에서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농민이 뭐 5%도 안 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근간이에요. 그래도 전통적으로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농사가 근본이라는 그런 우리가 사회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인데,
이 그렇다고 그래서 액맥이 우리 한과 정서인데 우리 민족에 이 액맥이 타령이 있을 정도로. 근데 지금 그러면 사회가 바뀌었는데 사회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액이 없느냐? 한과 정서가 없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육아의 한도 엄청나고요. 이거 말할 수 없죠. 우리 주 선생님은 뭐 이제 뭐 해방된 세월을 보냈지만 우리 임 선생님은 지금 애들이 몇 살이죠? 아이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고요. 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둘째 그리고 중학교 1학년 가는 셋째 이렇게 있어요. 이제 초등은 지났네요. 네, 얼마 전에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도 뭐 어려움을 많으실 텐데 진짜 어려운 시기는 좀 지나지 않았나 싶은. 네. 이제 많이 커서 본인들의 이제 그거는 할 일은 다 본인이 알아서 할 시기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왜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물론 지금도 더 어려울 수 있는데 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중학교 이상이잖아요. 셋 네. 다. 이제 그 전에는 엄마 아빠가 어딜 가자 그러면 꼭 따라갔죠 애들이. 네. 이제 가자 그러면 가자. 잘 다녀오세요. 네, 맞아요. 이런다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런 관점에서 조금 해방이 되지 네,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네.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른들의 이제 여가를 지내도 되거든요. 맞아요. 같이 즐기자고 하면 짜증 내거든. 네. 그걸 서운해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쩔 때는 좀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을 때 부모로서 가족들 모두 함께 하고 싶을 때 아이들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싫다고 할 때는 좀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 중고등학교 때 또 이제 중학교 올라갔을 때 서운함 한 번 오고 이제 20살 넘어갔을 때 네. 그때 정말 서운한 게 또 온다잖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정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거기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의식적으로도. 왜 그러냐면 내 아이가 초등학생이건 중학생이건 고등학생이건 대학생이건 사실은 양육의 목적은 독립이거든요. 네. 독립을 위해서 양육을 하는 건데 내가 매여 있는다는 그런 반론도 되거든요. 서운하다는 뜻은. 네. 그럴 수 있죠. 저희도 네. 우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전에는 어렸을 때는 저 아이가 내 아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자꾸 뭔가를 좀 기대를 하려고 하고 요구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 큰 아이가 하는 말 우리는 너무 이렇게 힘들게 자랐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자랐구나. 우리는 몰랐어요. 부모는 몰랐어요. 왜 힘들게 자랐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히려 그 아이들을 보살펴 준다는 게 힘들게 만들었지 않았나. 자유롭게 내보내지 못하고 마음은 자유롭게 내보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이제 가두려고 더 노력했던 거죠. 그러니까 자유라는 측면에서 그럴 거예요. 아마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를 즐기는 부분에서 본인이 아쉽다는 뜻일 거예요. 아마 조 선생님이 뭐 밥을 안 먹였을 리는 없고. 그럴 거예요. 자유니까. 자유가 소중한 거니까요. 누구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죠. 저도 이제 제 자랑을 하나 말씀드리면 아자학교에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비전력 놀이공원을 만들었는데 이 비전력이라는 것은 전기를 안 쓰면요 사람이 반드시 화합을 해야 돼요. 혼자 못 노니까. 그러니까 얘를 맨날 비난했어요. 옆에 친구를 얘 때문에 하고 막 뭐 욕도 하고 막 비난하다가 아자학교 딱 오면은 혼자 못 노니까 얘를 데려다 놀아야 돼요. 이렇게 잡아다가. 그러니까 내가 내 이기성을 채워야 되잖아요. 내가 즐거우려면.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다 놀아야 되는데 내가 평상시에 험한 말을 하면 얘를 어떻게 데려와요? 그쵸. 나도 낯짝이 있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딱 느껴보니까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게 딱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자학교 오면 애들이 좀 변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람이에요. 그래요. 어쩌면 그 놀이가 네. 옛날에는 우리는 그냥 평상시 그렇게 놀았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62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렸을 때 늘 했던 놀이를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자학교에서 그것이 어떤 그 정말 돈 주고 배워야 되는 놀이 이런 놀이로 변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그러니까요. 네. 저도 참 속상해요. 왜냐면 먹고 살려면 그 체험비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아 이게 놀이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자쌤이 굶어 죽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이 나라가 좋아진 거라고. 그렇죠. 제가 할 일이 없어져야 돼요. 왜 놀이 강사가 필요해요? 이게 참 웃기는 세상이잖아요. 놀이가 얼마나 이 자유에 기반하고 창의에 기반하는데 자유스러운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면 반드시 사람은 창의적이에요. 네. 반드시 창의적으로 창의성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그러니까 이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한테 이게 무한의 폭력을 지금 쓰고 있는 시대예요. 저부터 진짜 무한 반성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사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하여간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그 액메기 구슬하는데 사실은 이제 동네에서 풍물을 치거든요. 그러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방, 부엌, 장독대, 샘 또는 변소까지도 돌면서 이렇게 꾹꾹 밟아준다고 그러죠. 꾹꾹 밟아줘서 재앙을 막는다는 거예요. 액메기 굿이요. 그래서 이러는데 이때 주인은 음식과 술 또는 뭐 쌀, 돈도 내놓고 이랬는데 이것이 다 공동 기금으로 쓰이고요. 누가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일 없어요. 모두가 보기 때문에 떼먹는 사람 없고 그것이 다시 이제 사회적 자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액메기 굿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렇게 화합하고 함께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나이 어린 애들이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부터 익히는 거죠. 함께 사는 법을 체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5살짜리가 쫄래쫄래 쫓아다니면서 그걸 보고서 세상을 사는 이치를 터득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아쉬운 게 자꾸 기능 경기 대회를 해요. 맞아요. 그게 정말 문제예요. 풍물을 무슨 기능 경기 대회에서 뭐 할 거예요? 그 마을 주민이 얼마나 마음을 잘 맞추고 공동체의 문화, 공동체 의식을 지탱하는 기반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느 팀이 어느 면이 기능이 뛰어나서 국가대표급 기능 보유자가 나오냐. 이게 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제가 이 방송 나가면 욕을 또 한 바가지 얻어먹을 텐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그럼 다행이네요. 생각의 차이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또 노래 한 곡 듣고 또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아이유의 드라마 듣고 오겠습니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예, 아이유 음악을 듣고 왔네요. 지금 이 음악 애들이 좋아하죠. 네. 어, 저희 딸이 아침에 어. 이 음악을 듣더라고요. 근데 그 리듬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랄하고 좋아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조용하면서도 제가 듣기도 좋아요. 이런 노래가 많고 정말 정말 우리 민족은 노래와 춤을 정말 정말 즐겼다는 게 증명이 돼요. 요즘 아이들 보세요. 노래와 춤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해요. 이런 거 보면 유전자가 있는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흥의 민족인 네. 이 기운이 네. 우리 민족이 있는 것 같아요.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사실은 뭐 BTS도 그렇고 뭐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런 거 보세요. 네. 엄청나죠.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런 드라마, 영화를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이러는 거 보면 저는 진짜 감탄을 해요. 감탄을. 네. 제가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BTS 얘기를 해요. 강의 가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그 BTS가요 마지막 엔딩곡으로 아리랑을 불러요. 그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면 외국의 아이들이 그 아리랑을 한국말로 따라하고 싶어서 한글을 배워요. 아, 그래서 한국말로 아리랑을 따라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아리랑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고향 옛날부터. 생각나고 네. 막 엄마 생각나고 뭐 이러잖아요. 진짜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하면 고향하고 연결되고 막 이렇게 그 우리 민족의 특유의 정서인데 그 아리랑을 BTS가 부르는데 그걸 전 세계 10대 20대가 따라해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정서, 우리 민족의 DNA가 전파되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전 세계 10대 20대의 BTS 팬 아미들이 네. 전 세계에 있는 그 아미들이요 경제 주체가 되는 나이가 10년, 20년 후에요. 네. 그럼 그들이 10년, 20년 후에 그 나라의 경제 주체가 됐을 때 이건 전부 다 친한파예요. 네. 좋아지겠죠. 친한파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TV가 뭐 미국제, 뭐 일본제, 독일제, 뭐 한국제 쭉 늘어져 있으면 그 아리랑을 따라했던 그 친구들이 손이 어디로 갈까요? TV 사러 갔는데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코리아로 가요. 이거 뭐냐면 무의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의식과 무의식의 상호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식이 무의식을 간섭하기도 하고 무의식이 의식을 간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나도 모르게 손이 메이드 인 코리아 걸 탁 짚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BTS가 우리나라 10년, 20년 후에 우리 먹을거리를 해결하는지도 몰라요. 네. 좋은 일이겠죠. 그죠. 좋은 면만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들을 군대 보낸다고 그래요. 군대 가야죠. 근데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나붕이 갈려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 그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뭐 국민의 4대 의무니까 군대는 가되 훈련소 끝나고 국위 선양하는 걸로 해서 국방부 장관이 파견 보내면 돼요. 네. 외국으로 공연이 네. 공연이 국위 선양이니까 그렇게 파견 보내면 되니까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것도 이렇게 융통성 있게 네. 하면 되겠죠. 자, 다시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 풍물을 농악이라는 말도 많이 썼어요. 네, 그랬었죠. 맞아요. 오래전에 어르신들은 뭐 그렇죠. 네. 농악이라는 네. 말을. 그런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못 배운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좀 비하하는 뜻을 담고 있었대요. 농악이라고 하는 것을 말 자체를 이게 비하하는 뜻. 이게 뭐냐면 이제 왜 지금도 사람들이 그러면요, 내가 우리 집안이 어떤데 뭐 내가 어느 집안인데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전 국민의 양반은 전 국민의 한 3%나 될까요?
뭐 1, 2% 되겠죠. 숫자로 보면. 근데 전부 다 양반이래. 어떨 때는 재밌어요. 다 양반, 우리 집안 하는데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지 다 양반이네. 실질적으로는 양반은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1, 2%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못 배운 사람들의 놀이다 하는 그런 좀 비하하는 의식을 담고 있던 용어라는 말을 써요. 농악이란 말 많이 썼죠, 사실. 네. 농악이라고 많이 했었죠. 듣기로도. 근데 이제 그 비하하는 것까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했고요. 뭐 그렇게 이제 그 농악이라고 하는 것은 농사를 하다 보면 일단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잖아요. 사람들이 힘이 들면 그 힘을 좀 쉬어가면서 다시 힘을 돋구기 위해서 그 이제 악기를 치고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이러면서 이제 그거 참을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걸로 많이 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서 또 이 농악에 대해 또 뭐 아니. 선생님이 말씀을 하실 아니요. 지금은 또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일을 하는 노동을 하는 짬짬이 쉼과 활력을 얻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노동을 하고 쉼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아이유 노래를 듣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 농악의 대체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이유 음악이 지금 우리 민족의 한과 정서를 풀어내는 이 풍물이 그런 역할을 했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방금 전에 들은 아이유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의 한과 정서를 녹여내고 피로를 풀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 조금 양태만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음악 듣는 거를 잔소리하면 안 돼요. 음악 듣는 건 사실 잔소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 음악 듣는 걸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너 공부 안 하고 왜 음악만 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애들이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면 이제 공부를 집중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음악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이어폰을 빼고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은 또 어떤 때는 그게 더 집중이 잘 된다고 또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100% 이해는 못해요. 그 네. 말. 저는 이해가 가요. 그래요. 우리 이제 딸이 컸잖아요. 딸이 컸는데 얘들은 무엇을 하든지 음악을 들어요. 설거지를 할 때도 음악을 들어.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음악을 들어서 야, 너 이게 집중이 되니? 이 음악을 들으면서 그러면은 오히려 음악을 들으면서 더 집중력이 더 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늘 하면서 음악을 같이 이렇게 들으면서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일을 해도 음악을 들어요. 제가 이제 농사 일을 가끔 이렇게 부탁을 하면 같이 와서 일을 할 때도 늘 그 음악을 들으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은 이미 크면서 우리 세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집중해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는. 그러니까 우리 뇌가 이 멀티 기능이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가지를 음악을 들으며 일을 하면서 함께하는 법을 이게 자연스럽게 하는 멀티 기능이 잘 발달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초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다수 그냥 일상 속에서 사는 거는 그렇게 초집중까지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부도 음악 들으면 공부가 더 잘 돼. 이거 충분히 뭐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100%는 이해는 안 가는데 한 80% 정도는 이해가 가요. 저는 이제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저를 키웠는데 제가 우리 애들은 자연스럽게 키웠어요. 이제 학교를 다닐 때도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고, 이제 이렇게 학원 안 보냈고요. 학원을 갈라느냐고 물어봤더니 안 간대요.
왜냐하면 이제 놀고 싶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노냐고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얘는 이제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얼마나 창의적이냐면 이렇게 놀더라고요. 이쪽 학원 A라는 학원 앞에 가서 우리 반에 누구랑 2시에서 3시까지 논대요. 그리고 저쪽 학원으로 이동해서 저쪽 학원 앞에 가면 3시에서 4시까지 비는 애가 있대요. 학원. 걔랑 놀고 또 그 옆으로 이동해서 누구랑 놀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저놈은 사막에다 갖다 놔도 살겠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놀 총량의 법칙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논다는 얘기예요. 대단하네요. 그걸 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갖고 내가 노는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애들 비는 시간을 파악해서 그 시간에 가서 거기가 1시간 놀고 여기가 1시간 놀고 이렇게 해서 다 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야 이놈은 먹고 살겠구나. 그래서 공부하지 마라. 그 대신 학교는 간대요. 그럼 너 학교도 안 가도 돼. 그랬더니 가겠대. 그럼 왜 가냐 그랬더니 학교를 안 가면 친구가 없대. 그래서 다녔어요. 그런데 나하고 약속을 해요. 네가 공부가 관심 없는 건 내가 알으니까 학교 가서 니네 반 애 중에 누군가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하려고 집중하는 애가 반드시 있어.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남한테 수업 시간 종이 땡치면 타인한테 피해주는 행동을 전혀 하지 말아야 돼. 요걸 약속할 수 있으면 학교를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했어요. 대단하네요. 그러고서 군대를 직업군인 가가지고 돈을 잘 벌고 살고 있어요. 네. 근데 저한테 돈을 안 줘요. 이 자식이. 이 방송을 들으면 돈을 줄 텐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또 있는데 수학 후에 추수 감사놀이로 풍물놀이를 할 때 이 동네 일꾼들을 소 등에다가 태워요. 그래갖고 추수 의식에는 추수 후에 감사 의식을 할 때 풍물굿은 독특한 게 뭐냐면 소 등에다가 동네 일꾼, 일 잘하는 일꾼을 태워서 그를 앞세우고 돌아다녀요. 네. 그 동네에서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소등을 내가 못해도 얘가 타면은 타고 가면 뭐냐면 일하는 일꾼들은 이거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탄 것 같은 거예요, 마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동을 경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만 그랬겠죠. 그때만이라도. 네, 네. 그때만이라도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 옛날에는 일하는 계층이 있고 일 안 하는 계층이 명확하잖아요. 양반과 이렇게. 그렇죠. 지금. 근데 그런데 일 안 하는 노동의 계층을 우습게 여겼는데 그걸 갖다가 이게 보상 심리가 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저 소등 탄 것처럼 내가 안 타더라도 네. 그만치 뭐냐면 노동을 또 하나의 이렇게 보상받는 심리가 작동했다는 거예요. 우리 문화 속에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풍물이 이제 생산 수단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저항 수단이기도 해요. 네. 저항. 그리고 이제 1894년에 동학 농민 전쟁 때는 풍물을 앞세우고 이제 전쟁을 하죠. 우리 지역이 이제 청산 항공리가 기포령을 내린 동학 유적지기이기도 하거든요. 청산 어떻게 항공리 가보신 적 있나요? 안 가봤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그렇죠. 아쉬워요. 이제 한번 가보세요. 이제 해마다 기념제를 네. 그래요. 지내고 있어요. 자, 우리 민속의 이제 한과 정서인 그 풍물인데요. 이 한과 정서를 풍물이 있지만 요즘식으로 푼다면 또 어떤 이런 한과 정서를 풀어낼 수 있는 게 또 풍물이 중요하고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저는 이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 외에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한과 정서를 풀어내는 방식은 또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요? 우선 애들 키우시니까 네. 애들의 또 이래 네, 모습은? 저는 이제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제가 경험한 걸로는 안남초등학교 졸업식 때 풍물을 졸업식 전 행사로 풍물을 치고서 이제 그 졸업식을 시작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작년과 올해는 하지 못했지만 몇 해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졸업식 분위기며 이런 것들도 되게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동네에 관심도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졸업회 그런 졸업식을 축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더 한껏 물이 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우리 또 작은 학교니까 가능한 네. 모습이에요. 선생님은 저희는 뭐 한가 정서를 풀어낸다기보다 네. 이 풍물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최소 그래도 1년에 한 번 같이 그 정월 보름에는 만날 수 있고 같이 이제 미래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풍물이 좋았죠. 그리고 저희들 풍물을 침으로써 그 행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행사의 꽃은 풍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 풍물을 침으로 인해서 흥을 돋궈주고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조금 보듬어 준다고 하나요?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오늘 이제 이 풍물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민족의 협동과 상부상조의 공동체 의식을 아주 단적으로 집약시킨 게 풍물놀이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정말 소중한 우리 민족의 문화 유산이지요. 오늘은 아자쌤과 놀다 보면 풍물놀이에 대해서 우리 조명숙 선생님과 임진숙 선생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